독서실처럼 조용한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공부하는 아이와 거실 식탁이나 소파를 오가며 조금은 어수선하게 공부하는 아이. 부모님들은 어떤 모습이 더 집중력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전자처럼 책상 앞에 얌전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시곤 합니다. 조용히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상태를 온전한 집중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지과학에서는 이 얌전한 상태가 오히려 공부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눈으로 가만히 있고 손으로 받아 적기만 하는 수동적인 공부는 우리 뇌 입장에서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 지루한 작업에 불과합니다. 겉보기에는 훌륭하게 몰입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이의 뇌 속은 서서히 잠에 빠지듯 각성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진짜 효율적인 공부 머리를 깨우려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이가 공부하는 공간을 조금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얌전히 앉아만 있던 아이의 뇌를 깨우고 스스로 몰입하게 만드는 공간 전환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책상이라는 작은 수평 공간에 앉아서 공부하는 방식은 뇌를 수동적인 상태로 만들기 쉬워요. 눈은 페이지를 따라가고 손은 받아쓰지만 실제로 뇌가 그 내용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뇌는 새로운 자극이 있을 때 깨어납니다. 같은 자세로 같은 방식으로 하는 공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각성 수준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공부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중이 안 되는 느낌,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느낌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문제는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뇌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는 게 공간이에요. 아이가 수학 문제집을 펴놓고 한참 멈춰있던 날이 있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니 문제를 아예 안 풀고 있더라고요. 왜 안 하냐고 했더니 모르는 문제에 아무렇게나 써놓으면 공책이 지저분해진다고 했어요. 틀린 흔적이 남는 게 싫은 거였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풀다 틀리는 게 무서워서 시작조차 안 한 거잖아요. 지우개로 지워도 자국이 남고 빨간 펜 채점 표시가 쌓이면 공책이 엉망이 된다는 게 아이한테 생각보다 큰 압박이었던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께 선물 받았던 화이트보드를 써보기로 했어요. 마커펜으로 쓰고 언제든 흔적 없이 지울 수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아이가 달라졌어요. 틀려도 지우면 된다는 생각이 생기니까 일단 써보는 거예요. 시도 자체가 달라진 거였어요. 공책에 흔적이 남는다는 게 아이한테는 작은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불안이 시작 자체를 막고 있었던 거였으니까요. 미국 국립훈련연구소는 공부 방식에 따라 24시간 뒤 뇌에 남는 기억률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 결과가 꽤 충격적이었는데요.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수동적인 방식은 기억률이 5%에서 10% 수준에 불과했어요. 반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직접 설명하고 가르치는 방식은 기억률이 90%에 달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공부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뇌에 남는 양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읽는 공부와 설명하는 공부는 뇌가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설명하려면 내용을 이해하고 내 언어로 재구성해야 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뇌가 훨씬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화이트보드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넓은 공간에 자유롭게 쓰고 말하는 그 행위 자체가 뇌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단지 공부하는 도구 하나를 바꾸었을 뿐인데 왜 아이의 집중력이 달라질까요? 인지과학이 증명하는 3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좁은 공책을 벗어날 때 생각의 크기가 커집니다. 공책의 좁은 네모칸 안에 맞춰 글씨를 적어야 할 때보다 넓고 시원한 화이트보드 화면을 마주할 때 우리의 뇌는 시각적인 해방감을 느낍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뇌는 더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정보를 연결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화이트보드라는 넓은 공간 위에 글씨를 크게 쓰고 내 마음대로 동그라미를 치거나 화살표를 길게 연결해 보면서 머릿속 내용을 시각화하는 과정 자체가 아이의 공간 인지 능력과 장기 기억력을 동시에 강하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르치는 척하면 진짜로 이해가 됩니다. 아이가 마커펜을 쥐고 화이트보드 앞에 서는 순간 뇌는 배우는 사람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역할을 전환해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리처드 파인만이 쓴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남에게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하려다 막히는 지점이 바로 아직 모르는 곳이에요. 그 지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능력, 즉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를 아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셋째, 지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뇌를 편안하게 합니다. 공책에 틀린 흔적이 남으면 아이 뇌는 그걸 실패의 증거로 받아들여요. 불안이 올라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시작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화이트보드는 달라요. 언제든 흔적 없이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이 틀려도 괜찮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 안정감이 있어야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일단 써보는 시도가 나오는 겁니다. 비싼 화이트보드를 살 필요 없어요. 문구점에서 파는 작은 화이트보드나 요즘 흔한 전자노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벽에 붙이는 화이트보드 시트 형태도 있어요. 사용법도 간단해요. 공부가 끝나면 오늘 배운 것 중에서 한 가지만 화이트보드에 설명해봐 라고 해보세요.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설명하려다 막히는 순간이 오히려 중요하거든요. 그 막히는 지점을 다시 공부하는 게 진짜 복습이에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공책 대신 화이트보드를 써보세요. 틀려도 지우면 된다는 생각이 생기면 아이가 일단 써보는 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공부를 더 많이 시키는 것보다 공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먼저일 수 있어요.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뇌가 능동적으로 작동하느냐, 수동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남는 게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화이트보드 하나가 그 방향을 바꿔줄 수 있어요. 서서 쓰고 설명하고 지우고 다시 쓰는 그 과정이 책상 앞에 앉아서 몇 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뇌에 훨씬 진하게 남습니다. 공간을 바꾸면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면 공부가 바뀝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아이의 잠재력을 깨우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화이트보드를 써보신 분 또는 오늘 시작해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